미국의 버진스키 박사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혁신적인 영양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노벨의학상을 받았을까요? 375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는 실화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자연요법, 저자 김융웅이 쓰고 북새통에서 편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30-40분을 걸어서 동네 도서관을 갑니다. 목적은 주말에도 만보 걷기를 계속하기 위해서고 세이버스 채널에 업로드할 책들을 헌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우연히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하게 되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2011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저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닙니다. 미국 유수의 병원들을 상대로 의료 통역 및 번역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직접 한국인들의 미국 병원 진료와 치료를 돕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깊은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자연요법 의사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브루스 웨스트, 스티브 시나트라와 같은 의사들입니다. 시나트라 박사는 얼마 전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라는 책으로 일부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거나 죽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대증요법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한계와 이익만 추구하는 의료산업의 희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통증에는 진통제, 혈압에는 혈압 강화제, 혈당에는 당뇨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저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김융웅. 이름이 좀 발음하기 힘듭니다. 뉴욕시의 코넬 의대, 콜롬비아 의대, 슬로원 캐터링 암 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병원에서 의료 통역 및 번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에겐 전문 의료진 이상으로 큰 힘이 되는 대부로 존경받고 있다. 1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통역해온 그는 일찍이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깨닫고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있다. 뉴저지 공대에서 환경 및 토목공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객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본문 중 서론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한데도 세계 약물 생산량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약물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의 9배에 달하고 1인당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49번째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다른 모든 원인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 수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진단, 수술, 응급처치 등의 세 분야에서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치매 등의 만성질환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주류의학이 전혀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병이나 증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류의학의 독보적인 약진에도 불구하고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건강과 질병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요법만이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근본 치료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습니다. 주류의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요법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믿어도 되는지, 전적으로 의존해도 되는지는 부작용을 비롯한 위험 요소가 얼마나 큰지를 분석해 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수많은 생명을 건강하게 살려낸 자연요법 전문가들과 그 체험자들, 그리고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현대의학 치료법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 인체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균형 있는 대사의 양과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대사 범위 내에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인체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조절된 균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균형 상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주인에게 어디에 이상이 있으니 바로잡아 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해열제를 처방해주고 통증이 있어서 찾아가면 진통제를 처방해줍니다. 또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를 주는 것이 주류의학이라고 부르는 현대의학입니다. 그들은 왜 열이 나는지, 왜 아픈지,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약은 인체가 갖고 있는 대사의 양과 속도를 아예 차단하거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내려가도, 당뇨약을 먹고 혈당이 떨어져도 약이 좋긴 좋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사의 양과 속도를 정상 범위로 유도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라도 우리 몸은 속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원칙 중 하나가 몸이라는 시스템의 균형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면 반드시 다른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두통을 가라앉히자고 먹은 약 때문에 위나 간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자고 먹은 약 때문에 기억력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체는 간 따로, 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모여 인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연요법 의사들은 거의 다 주류의학을 공부하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한계를 느끼고 다시 자연요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포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습니다. 세포가 왜 불편한지, 그것이 음식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 때문인지, 운동 부족 때문인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괴로워진 탓인지 다각도로 살핍니다. 그들은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완성체로 보며 균형이 깨진 인체의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자연요법의 근본 치료는 현대의학의 대중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연요법 의사들은 인체에 대한 경외감, 세포들에 대한 근본적 이해, 신체 기관의 조화로움, 항상성에 대한 믿음, 면역력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철학으로 삼고 진료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요법 의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120년간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써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1882년 윌리엄 홀스테드 박사는 유방암 환자에게 최초의 유방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유방을 비롯해
가슴벽의 근육, 팔 아래의 림프절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암세포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요법이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이 방법은 이후 100년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에서 암세포를 쫓아내는 방법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고 이 잘못된 방법에 수조 달러의 돈과 권력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암 치료가 효과가 있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나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고 기존 치료를 받으면 당신 몸은 참혹하게 파괴됩니다. 살아남을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암 치료가 너무 자주 효과가 없어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암 환자들이 지금의 주류의학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들이 폐렴이나 부러진 다리, 인공관절 등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가나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들을 미국에서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어떤 치료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 규제기관들은 암수술, 항암요법 및 방사선 치료에 관계된 산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암의 대체요법을 제공하는 의사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는 가혹하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의 암 치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엄청납니다. 슬픈 현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리어 엄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가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법을 개발해서 법에 의해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버진스키 박사에게 일어났습니다. 15년 전 안티네오플라스톤을 발견한 버진스키 박사는 미 정부로부터 3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징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암치료법은 부엌에 있는 날파리들을 엽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날파리는 죽겠지만 부엌도 작살이 나겠죠. 주류의학의 암치료가 유지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암치료법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기존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가능하지요. 당신이 운 좋은 몇 사람 중의 한 명이라면요. 깨어있는 암 전문의들이 쓰는 논문이나 책은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려는 기존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의사들은 마치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기존의 암 전문의들은 배운 대로만 합니다. 프로그래머 되었다고 할까요? 배운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면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죠.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서도 아무런 득이 없고요. 만약 여러분이 기존의 암 치료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합시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양소들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질문을 한 여러분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자연요법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에서 버진스키 박사를 언급했는데요. 버진스키 박사를 아시나요? 버진스키 박사는 안티네오플라스톤이라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개발하고 구속당할 뻔했습니다. 주류 의학계로부터 노벨상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다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버진스키 박사는 1970년 초 정상인의 오줌에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암 환자의 오줌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펩타이드가 이질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버진스키 박사는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구성된 완전 자연물질인 포뮬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암 환자에게 포뮬라를 복용시키는 실험을 해보는데 놀랍게도 암세포도 잡혔습니다. 버진스키 박사는 계속 포뮬라를 개선해 나가면서 거의 모든 종류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혁명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1990년 버진스키 박사는 암 치료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요법은 생존율이 암치료 3대 요법인 수술, 항암, 방사선보다 30에서 300배 이상 높고 치료받은 환자들의 5년 이상 생존율은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90년대에 버진스키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존한 사람들이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버진스키 박사가 개발한 약보다 생존율이 높은 치유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진스키 박사에게 돌아간 것은 FDA와 주류의학계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텍사스 의사회와 미국 FDA가 잇따라 소송을 걸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죄명은 FDA의 사전 승인 없이 암 환자 치료를 했다는 것과 다른 주의 환자에게 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14년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버진스키 박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마지막으로 버진스키 밑에 있던 박사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버진스키가 특허를 낸 포뮬라를 훔쳐내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버진스키 박사의 인생은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유튜브에 버진스키라고 검색하시면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힘센 세력이 있습니다. 총기업체, 제약업체, 식품업체입니다. 미국 국회에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쓰고 있으며 대중매체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 넘게 벌어진 코로나 백신 사태에서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코로나19 관련 채널을 운영했다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2번이나 경고 및 폐쇄 조치를 당했었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관련 컨텐츠는 플랫폼의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업계는 이미 괴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괴물의 식탐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괴물이 원하는 것은 국민과 개인들이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에 순응하는 착한 개인 말입니다.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건강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책 위대한 자연요법은 다음 방송에도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방송은 암 환우 또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요법 의사의 암 치유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